안녕하세요. 책 읽는 프라이어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김영하 씨의 검은 꽃입니다. 저는 김영하 씨의 소설을 오직 두 사람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렇게 탄탄하고 몰입감이 있는 스토리를 오랜만에 본 터라서 꼭 다른 소설책도 읽고 싶다고 생각할 즈음에 검은 꽃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줄거리 리뷰를 보자면 1905년 위태로운 대한제국이 있습니다. 일본 등을 포함해서 강대국들이 대한제국을 틈틈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고종 황제는 일본 등의 나라로부터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지만 모두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으로 상황은 변하고 마는데요. 그 와중 검은꽃의 등장인물 중 하나인 프랑스 공사 플랑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금지되어 있던 이민을 다시 부활하게 해서 어찌 보면 불법이죠. 1033명의 조선인들을 멕시코로 가는 배에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멕시코로 가는 배 안에서는 왕족, 무당부터 도적, 전직 군인까지 온갖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섞여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질도 발생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겨우겨우 건너서 도착한 그곳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태양 아래에 멕시코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으로 어찌 보면 노예처럼 팔려가게 되는데요. 노예가 맞죠. 노예 계약으로 간 것이니까요. 조선인들은 그것도 모른 채 처음에는 희망에 들뜨지만 나중에 점점 절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악마의 발톱이라고 부르는 매우 뾰족하고 다루기 어려운 에네켄이란 것을 다루면서 그 농장에서 노예 계약을 맺고 계약 아래서 열악하게 노동만을 하게 되는데요. 슬프게도 계약이 지난 후에 돌아갈 나라는 이미 일본에 뺏겨 사라지고 맙니다. 그 와중에 이제 몇 차례 봉기도 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돌아갈 나라가 사라진 그때 이제 남아있는 한인들은 점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야 여자분들이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기도 하고 어찌 보면 행복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운명을 터가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들이 몇 분 나오는데요. 등장인물이라고 꼽을 만한 분은 딱히는 없지만 굳이 꼽자면 김희정이라는 소년 그리고 이연수라는 소녀입니다. 김희정, 이연수는 각각 16, 17살에 배에 올라서 멕시코에 오게 되고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둘은 같은 나이대이기도 하니까 눈이 맞게 되는데요. 김희정이라는 소녀는 고아였지만 나름 열심히 운명을 개척해가는 인물입니다. 배 안에서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서 노력했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부엌대기로도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에네켄 농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고문도 받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력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슬프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남미의 반정부 군에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대한이라는 나라도 세우게 되고요. 슬프게도 그는 그렇게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곳의 정부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매우 슬프고 서글픈 결말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사실 행복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워낙 시대상이 그렇고 너무나 한이 서리고 슬픈 결말이기 때문이죠. 김희정과 사랑을 나눈 이연수라는 인물은 사대부가의 여식이에요. 근데 이제 사대부가의 여식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워낙 안 좋아지자 에네켄 농장까지 와서 조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들을 하게 되죠. 고된 일들을 하게 되면서 김희정과도 눈에 맞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아이까지 낳게 되는데요. 이 이현수라는 인물이 매우 똑똑하기도 하고 자기 운명을 여자지만 스스로 개척하고 싶은 인물이 저한테는 약간 좀 타락하는 모습들, 멕시코까지 와서 그 모습들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같은 여자로서. 왜냐하면은 그런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지 않았고 조선에서 안정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사대부가의 여식이지만 여자지만 그 시대지만 신여성으로서 뭔가를 더 개척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어찌 보면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서 멕시코라는 먼 곳까지 와서 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또 아이까지 낳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운명 속에 속하면서도 나중에 그녀는 김희정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를 낳고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생을 그곳에서 마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흥미로웠던 이 두 인물들 말고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왕족도 있었고 무당도 있었고 도적도 있었고 전직군인도 있습니다. 각각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들의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몰입감 있고 스토리가 탄탄한 소설 속에서도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릿하고 되게 슬펐어요. 운명을 극복할 수는 없었던 시대지만 그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책 뒷표지에 이런 말이 써 있는데요. 그들은 아주 멀리서 왔다 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멕시코 에네킨이란 농장까지 건너간 한인들의 삶과 애환. 영화 애니갱이란 거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그 당시 이민 간 한인들의 스토리를 다룬 영화라고 해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긴 내용의 대서사시지만 스토리가 너무나 탄탄하고 그 시대 한인들의 삶과 애환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부족하지만 충만하기를 바랬던 제 리뷰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좋은 밤 되세요. 안녕.